안녕하세요, 류호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문제는 KY 2007년도 초등부 2번 문운종이 자르기 문제입니다. 설명 순서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n개의 꼭지점을 가진 단순 사각형 모양으로 직사각형의 문운종이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남은 종이는 한 개 이상의 조각과 각각 서로 다른 둘레를 가질 것입니다.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조각의 개수와 가장 둘레가 긴 조각의 둘레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과 같이 다각형을 잘라낸다면 3개의 조각이 나오고 각각 다른 둘레를 가질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다각형을 잘라내면 하나의 커다란 조각이 남게 되고, 이때 둘레는 바깥 둘레와 안쪽의 둘레를 합한 둘레가 될 것입니다. 즉 왼쪽 그림에서 가장 둘레가 긴 조각 1의 경우는 36cm의 둘레를 가지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바깥 테두리의 둘레가 30이고 안쪽 테두리의 길이가 14이기 때문에 전체 테두리의 둘레는 44가 됩니다. 풀이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할 변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은 잘라낼 단순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이고, w와 h는 초기 모눈 종이의 가로와 세로 길이입니다. xi와 yi는 i번 점의 좌표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떨 때 조각이 생기고 각 조각의 둘레는 어떻게 계산할지를 찾으면 됩니다. 먼저 조각이 언제 생기는지 그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각형을 잘라내는 것은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잘라낸 다각형이 무는 종이 안에 완벽하게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라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다각형의 꼭지점 x, y가 무는 종이 테두리 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함수 border를 정의하겠습니다. border x, y는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x가 w거나 y가 h,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점이 테두리 위에 있다고 true 값을 리턴해주는 불리한 함수입니다. 즉 border x, y가 true라면 점 x, y가 테두리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각형의 꼭지점이 전부 다 모눈 종이 내부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모든 점에 대해서 border 함수의 결과값이 true인 것이지요.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각의 개수는 1개이며 둘레는 다각형의 둘레에다가 모눈 종이의 둘레를 더해준 값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다각형이 완벽하게 모눈 종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테두리 위에 꼭지점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각을 세고 둘레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관찰이 조금 필요합니다. 첫 번째 관찰은 조각은 테두리 위의 점부터 다음 테두리 위의 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다각형의 꼭지점에다가 번호를 반시계 방향으로 매긴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테두리 위에 있는 점을 1번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번, 2번, 5번, 6번, 8번, 9번 점이 테두리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2번과 5번을 보면 조각 1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번, 3번, 4번, 5번 점이 조각 1의 둘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조각 2는 6번, 7번, 8번 점에 의해 생기고 조각 3은 9번부터 14번에다가 다시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관찰은 조각의 둘레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조각의 둘레는 테두리 위의 점과 점 사이에 존재하는 변의 길이들과 모는 종이의 테두리 길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각의 개수와 조각의 둘레는 전부 다 조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점 S와 끝나는 순간의 점 E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두 점은 일단 테두리 위에 있어야 하므로 볼더 값이 true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단 한 번 1번부터 n번 점까지를 차례대로 보면서 각 조각에 대해서 시작하는 순간의 점 S와 끝나는 순간의 점 E를 한 번에 찾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번 점부터 차례대로 조각과 관련된 점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풀이는 테두리 위에 있는 점이 1번 점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풀이인 것을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이제 1번 점부터 차례대로 볼더 값을 확인을 하다가 처음으로 i번 점에서 볼더 값이 true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 조각이 시작하는 지점 S를 선택한 적이 없다면 i번 점을 S로 설정을 하고 혹은 이미 앞서서 다른 점을 S라고 했다면 이번에 나온 점을 E라고 하면 됩니다. 단 이때 S부터 E까지가 올바른 조각이 아니면 i번 점을 S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앞선 풀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초기화는 조각의 개수는 0개고 최장 둘레 길이는 0이고 S와 E는 없고 1번 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1번 점은 테두리 위에 있기 때문에 S를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점을 보는데 2번 점을 E 값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조각이 S부터 E까지, 즉 1번 점부터 2번 점까지 인데 이것은 올바른 조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보고 있는 2번 점은 S로 다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점은 3번 점인데 테두리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점으로 넘어가고 다시 테두리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5번 점은 테두리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E 값을 5로 설정합니다. 그랬더니 2번 점부터 5번 점까지 올바른 조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각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조각 개수를 하나 늘리고 이 조각의 둘레는 2번 점부터 5번 점까지 오면서 변의 길이를 계산을 했을 테니까 그 값에다가 2번부터 5번까지 모는 종이의 테두리를 따라서 오는 둘레의 길이를 더해주면 36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점인 6번 점을 봤더니 다시 테두리 위에 있게 됩니다. 이전 조각에 의해서 S와 E 값은 사용이 끝났으므로 이번에 본 6번 점은 S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7번 점을 보고 8번 점을 보면 8번 점에 다시 테두리 위에 있기 때문에 S부터 E까지가 두 번째 조각입니다. 따라서 조각의 개수를 하나 늘려주고 이 조각의 둘레를 계산을 해서 최장 둘레 길이를 갱신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9번 점이고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점을 차례대로 봤는데 테두리 위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1번 점을 봐줌으로써 세 번째 조각이 9번 점부터 1번 점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각의 개수는 3개가 되고 이 세 번째 조각의 둘레를 최장 둘레 길이에 갱신을 해주면 모든 조각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정답은 조각의 개수는 3개이며
최장 둘레의 길이는 36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더 n만의 입력으로 주어진 다각형을 잘라냈을 때의 모눈종이 조각의 개수와 최장 둘레 길이를 계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올바른 조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S번부터 2번 점까지가 올바른 조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동시에 만족하면 조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S와 E가 연속한 두 점이면서 동시에 같은 테두리에 있을 경우는 조각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과 같이 1번 점과 2번 점이 연속한 번호이면서 두 점 모두 모눈종이의 오른쪽 테두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각이 올바르게 잘라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보아야 하냐면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는 1, 2, 3, 4가 모두 다 테두리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테두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다면 올바른 조각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잘라내는 것은 조각이 맞지 않지만 2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4번부터 1번까지는 올바른 조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테두리의 길이를 재는 방법입니다. 테두리의 길이를 재는 방법은 모눈종이의 테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2번부터 5번 점까지에 의해 생기는 조각의 테두리의 길이는 2번 점부터 시작을 해서 테두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2번 점을 만나면 멈추면 됩니다. 즉 빨간 점에서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테두리를 따라가면 오른쪽 위 꼭지점을 만나고 여기 다음 테두리를 따라가면 위쪽 변을 끝까지 따라간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다가 파란색 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동한 거리가 테두리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이를 한 칸씩 따라가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점부터 다음 모눈종이의 꼭지점 사이에 E가 존재하는지를 O1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한 테두리 길이를 재는 방법은 O1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점에 대해서 보더 x, y를 O1에 수행하면 조각을 이루는 S와 E만 탐색하면 됩니다. 각 조각에 대해서도 O1의 테두리 길이를 계산할 수 있고 S부터 E까지 오면서 변의 길이도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각의 둘레도 O1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국 조각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총 시간은 오더 n이 됩니다. 감사합니다.